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세계 3대 미술관 중 하나인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 한국 정부와 최초로 상호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한국실 환경 개선과 전시 프로그램 등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미술연구 지원을 위해 맨하튼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어제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한국실에서는 오승재 뉴욕 한국문화원장이 참석해 양측의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협약의 주 내용은 한국 정부가 내년부터 2018년까지 총 1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지원금은 2018년 개최될 한국미술특별전을 비롯해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한국실 전시환경 개선 사업과 전시 관련 프로그램 확충, 공동학술 프로젝트 개최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데니얼 와이스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관장은 한국문광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실질적인 지원으로 한국실의 환경 개선과 출판물 확충, 연구 등 다방면의 성과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are honored to have the opportunity to work together, and over the next 3 years, we will be implementing various opportunities and programs here at the museum from this gift, culminating in 2018 with a special exhibition in this gallery celebrating the arts of Korea and the Olympics that will be held, the Winter Olympics that will be held in South Korea. 원장은 한국실에 대한 지원은 그동안 문화원에서도 가지고 있던 큰 숙제였다며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한류 확산을 위한 많은 노력 중 첫 결실을 거둔 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까지 문화체육부에서 전 세계 유수한 어떤 박물관들을 통해서 한류를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제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 세계 최초로 처음 결실을 맺은 것이 바로 이 메트로폴리탄의 한국실이 되겠습니다. 1998년 개관한 매튜뮤지엄 한국실에는 청동기 시대부터 현대에 아우르는 한국 미술품 7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어제 뉴욕 플로싱 대동연회장에서 평통인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뉴욕 일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에 지원금도 전달했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지난 7월 공식 출범한 제17기 민주평통 뉴욕협의회가 2015년 뉴욕 평통인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정재건 회장은 앞으로도 한인 2세 등 차세대들의 통일 교육을 강화해 통일의 당위성과 안보 의식을 심어주는 것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 회장은 현재 연방의회에서 계류 중인 대북제재 이행 법안과 재미이상가족 상봉을 위한 결의안 등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했고 또 도와주신 자문인들한테 고맙다는 그런 인사도 드리고 또 내년도에는 저희가 특별히 좀 우리 동포사회를 위해서 또 차세대들을 위한 그런 프로젝트를 좀 하려고 많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평통인의 밤 행사에서는 뉴욕 한인 비영리 봉사단체에 지원금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소외계층을 찾아다니며 예술 공연을 하고 있는 이노비어, 장애아동을 돌보고 있는 뉴욕 장애아동 코코 서비스 센터에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또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오영준 전 회장과 오주열 문화예술위원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민주공화 양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5일짜리 임시 예산안이 마련됐습니다. 시리아 난민 정책의 충돌로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6 회계년도 임시 예산안의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태에서도 민주공화 양당은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두 번째 임시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연방상원은 어제 오는 16일까지를 시한으로 하는 초단기 임시 예산안을 구두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원도 오늘 같은 내용의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더 이상 임시 예산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왔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면
셧다운이 현실화될 수 있는 데다가 자칫 그 책임을 상당 부분 떠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지난달 2년 예산안 편성 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하며 셧다운 위기를 넘겼지만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예상치도 못했던 시리아 난민 수용 문제가 부상하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난민 수용 계획을 예정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은 난민을 위장한 테러리스트 유입 가능성을 우려하고 이를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H-1B 비자의 취득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빼앗기는 미국민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전문직 취업 비자 쿼터를 줄이자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H-1B 비자의 연간 쿼터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소속 빌 넬슨 연방 상원의원과 공화당 소속 제프 세션스 연방 상원의원은 지난 9일 H-1B 비자 연간 쿼터를 8만 5천 개에서 7만 개로 줄이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단 석사 학위 이상자 쿼터 2만 개를 제외하고 학사 학위 이상자에게 주어지는 6만 5천 개를 5만 개로 축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안은 현행 무작위 추첨 제도 대신 연봉이 높은 신청자 순대로 우선 배정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넬슨 의원은 이번 법안은 H-1B 비자가 미국인 노동력으로 대체할 수 없는 외국인 고학력 기술자를 대상으로 발급된다는 기본 취지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더불어 최근 외국의 대형 아웃소싱 업체들에서 보낸 저임금 외국 노동자들이 미국민들의 일자리를 뺏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최근 연방의회에서는 H-1B 비자의 취득 조건을 점점 더 어렵게 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논의되고 있습니다. 빈집털이가 기승을 부리는 연말입니다. 연말이 되면서 집을 비우는 경우가 늘고 빈집털이범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연말을 맞아 빈집을 노린 절도 사건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퀸즈 플로싱과 베이사이드, 뉴저지 버겐 카운티를 중심으로 주택에 침입해 TV 등 가전제품과 고가의 물품 등을 훔쳐서 달아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절도범은 낮밤을 가리지 않고 주말이나 낮 시간 집안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절도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면 뒷문이나 사이드도어, 창문 등을 이용해 집 안으로 침입하고 만일 집안에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집을 찾고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물건을 판매하러 온 잡상인처럼 둘러댄다는 게 경찰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연방수사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주택 강절도로 인한 미 전체 피해액은 46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택 강절도는 전국적으로 매 15초마다 한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연말연시 시즌에 주택 강절도가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습니다. 퀸즈 지역 렌트비가 여전히 고공행진이지만 일부 지역의 렌트 시장이 개선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맨해튼은 치솟는 렌트비에 공실률이 높아지고 브루클린은 소폭이지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체 더글라스 엘리먼의 보고서에 따르면 퀸즈의 11월 기준 중간 렌트는 2,735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올랐습니다. 특히 원베드룸 아파트의 중간 렌트가 지난해 2,500달러에서 2,954달러로 18.2%나 상승해 전체 중간 렌트의 인상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렌트 인상에도 불구 2015년 11월 퀸즈 지역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총 181가구로 1년 전 93가구보다 94.6%나 늘었습니다. 한편 맨해튼의 중간 렌트는 3,161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가 올랐습니다. 렌트가 오른 여파로 공실률은 2.87%에 달해 지난 9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는 계절적 비수기 요인도 일부 작용했지만 전문가들은 롱아일랜드 시티 지역에 최근 건설붐이 일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같은 기간 브루클린의 렌트는 소폭 하락세를 보이면서 11월 기준 중간 렌트는 2,935달러로 지난해보다 0.4% 내렸습니다. 앞으로는 카카오톡으로도 송금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내년 1월 후반부터 실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음성적 외환 송금도 양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기획재정부가 어제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는 은행만이 외화의 지급과 수령을 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핀테크 기업을 포함한 일반 사업자들도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외화 이체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현재 한국 내 이용자만 3,800만 명에 이르고 재외동포나 한국 유학생도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을 이용한 외화 송금이 가장 실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외화 이체 한도는 건당 3,000달러, 동일인당 연간 2만 달러로 정해졌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1일부터 1월 20일까지의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쟁 심화로 기존의 이체 수수료도 크게 낮춰지고 환치기 등 음성적 외환 송금도 양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외국환 은행을 통해야 하고 독립적 형태의 외화 이체업은 내년 초 국회 외국환 거래법 개정을 통해 추후 허용될 계획입니다. 연방정부의 담배 구입 연령은 18세, 일부 주에서는 19세입니다. 예비 흡연자를 줄이려는 노력을 포함해 뉴저지주에서도 담배 구입 허용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올리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뉴저지주 하원 보건노인위원회는 담배 구입이 가능한 법정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21세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주 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담배 구입 허용 연령의 상향 조정 법안은 주 상원에서는 지난 6월 이미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주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 남게 됩니다. 주지사가 서명하면 뉴저지주는 전국 최초로 21세 미만에게는 담배를 팔지 않습니다. 발레리 허들 주 하원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21세 미만에게는 일반 담배는 물론 전자담배 등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규정을 어기고 적발되면 최초 250달러, 2회 500달러, 3회 이상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담배 판매 라이센스에도 정지나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저지주에서 19세에서 20세가 구입하는 담배는 연간 820만 갑으로 전체 담배 판매량의 3%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세수의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3D 프린터가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장기부터 음식까지 못 만드는 게 없는데요. 손 한쪽이 없는 채로 태어난 6살 소년이 3D 프린터로 제작된 로봇 손을 선물 받았습니다. 김정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켄터키 루즈빌에 살고 있는 6살 난 소년 루카스 아브라함. 오른손 없이 태어나 공 한 번 제대로 던져보지 못한 루카스는 오늘 공을 던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놀랍기만 합니다. I'm happy that I have this hand because I've never had a robo hand before and now I can pick up with this hand. I heard him say to his mom one day, we were in the car, he said, "Mom, when will I ever get a robo hand?" And it just got to me. 먼 미래의 일이 현실이 돼 루카스 손에 채워진 로봇 손은 루즈빌 대학의 바이오 엔지니어링 학과 연구진이 3D 프린터를 이용해 개발했습니다. 우선 루카스의 손에 맞게 기본적인 틀을 제작했고 이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구체적인 디자인을 만든 뒤 3D 프린터기로 최종 마무리 작업을 진행한 겁니다. The light up on his face with a smile and everything was indescribable. It was amazing to actually see that influence somebody's life. 특히 루즈빌 대학 연구진이 만든 로봇 손은 3가지 종류로 만들어졌습니다. 용도에 따라 또 물체의 크기에 따라 정교하게 움직이는 손부터 공을 던지거나 컵을 드는 데 사용되는 손까지 모두 다르게 이용됩니다. 한편 연구진은 앞으로 물체의 크기에 상관없이 어떤 것도 쉽게 집을 수 있는 로봇 손을 만드는 데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도시로 이사를 가면서 기르던 강아지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유기견이 늘어나면서 다치는 사람들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용시설도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한 주택가 골목, 3살짜리 딸과 집으로 가던 여성에게 대형 셰퍼드 한 마리가 달려듭니다. 셰퍼드가 아이의 다리를 물고 끌고 가려 하자 엄마가 아이를 떼어놓기 위해 발버둥치지만 역부족입니다. 就咬屁股吃，我吓得我当时整个人都吓到我都脚都发软。
한 남자가 긴 나무 막대로 개를 밀쳐내고 나서야 셰퍼드는 다른 곳으로 달아났습니다. 온몸에 큰 상처를 입은 아이는 정신적인 충격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狗你没有抓到，那么大一条狗谁敢去抓？主人你没找到，你能怎么办？ 출근길에 나섰던 한 20대 여성. 모습과 성격이 사자를 닮았다는 티베트 사자견 짱아오 2마리가 덮칩니다. 비명을 듣고 나온 여성의 부모가 짱아오를 쫓아냈지만 이미 여성은 얼굴과 다리 등 7곳을 물려 의식을 잃은 뒤였습니다. 一隻就咬我額頭，咁然後一隻就咬我右腳嘅。 최근 중국에서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늘면서 대형 유기견의 숫자도 급증해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쓰촨성과 허난성 등 일부 지방 정부가 대형 유기견과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맹견 등을 사살할 것을 명령하자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女的不同意，女的说狗比人重要，然后不允许杀狗。 동물 애호가들은 유기견을 사살하는 것은 야만적인 방법이라며 보호시설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이 수용시설을 지키기보다는 개체수 줄이기에 나선 만큼 당분간 경찰의 대대적인 유기견 포획과 사살 작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업스테이트에서 산부인과를 운영 중인 이배웅 박사가 빙햄튼 뉴욕 주립대 운동부에 $100만 기부했습니다. 이 박사는 50년 이민 생활의 친정이자 영원한 이웃 빙햄튼에 보내는 감사의 인사라고 말했습니다. 학교 측은 농구 코트에 이 박사의 이름을 새기고 학생들이 이 박사의 사랑을 기억할 것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기부금은 대학 스포츠, 의료시설 개선과 운동부 학생 지원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체포된 한일 로버트 성경위와 관련이 있는 경찰들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9명 정도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사 대상에 한인 경찰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뉴욕시경 내사관은 백구경찰서뿐만 아니라 퀸즈 북부 순찰대 소속 일부 경찰에 대해서도 수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내인 38세 한은경 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9일 남편 김희진 씨가 체포됐습니다. 북과주 뉴욕 경찰은 지난 7일 밤 맥로플린 애비뉴에 거주하는 한인 부부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안전 확인 차원에서 조사에 나섰다가 살인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에는 남편 김 씨와 갓난아이 등 나이가 어린 두 딸이 함께 있었으며 집안은 피와 부서진 집기로 인해 난장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생명재단이 재단 사무실 마련을 위한 기금 모금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재단은 지난 9일 금강산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올해 재정보고와 활동 사항을 의논했습니다. 재단은 올해 처음으로 무료 의료 상담, 행복한 밥상 나눔 캠페인과 골수 기증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기금 모금을 위해서는 사랑의 기금 음악회나 지역 병원과 연계한 기금 모금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포근하면서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4도, 섭씨 17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12월 날씨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월요일은 흐리고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화요일은 차차 개이면서 대체로 맑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